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감압의학 혹은 잠수의학 중에서 실제 존재하는 병이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다이버들이 시행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 무감압 다이빙, 심지어는 테크니컬 다이빙 중에서도 그냥 레크리에이션 레벨에서 즐기는 그런 다이빙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증후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심도, 예를 들면 150m 정도 이하, 그 다음에 다이빙 중에서 저희들이 포화 잠수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을 내가 작업할 환경, 예를 들면 300m 이런데 맞춰서 미리 내 몸을 포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그 환경으로 나가서 작업하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의 다이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잠수의학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빠뜨리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소개만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제 진료가 그려준 그림인데 이게 참 머리숱이 별로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되게 예쁘게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HPNS라고 하고요.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생길 수 있는 원인, 그 다음에 생길 때 증상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제임스 카메론이 1989년에 만든 영화, 아마 다이버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고압신경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좀 늦었지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즐기도록 하십시오. 이 제임스 카메론은 터미네이터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 다음에 저희들 다이빙하고 관계되는 것 중에서 동굴 다이빙을 주제로 다뤘던 영화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히트는 별로 못 쳤죠. HPNS는요, High Pressure Nervous Syndrome 혹은 Neurological Syndrome, 즉 고압 상태에서 신경에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을 모아놓은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고압 신경 증후군이라고 저희들이 번역을 하고요. 다른 말로 이것을 헬리움 트레모, 헬리움에 의한 경련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즉 신경학적 혹은 생리적인 다이빙 질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소 한 150m 정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 가스가 헬리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대심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질소 마취 혹은 가스 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헬륨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수심에 맞는 산소 농도를 조절하고 하다 보면 이런 대심도를 하는 경우에는 헬리옥스, 헬륨과 산소를 섞은 그런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계되는 것은 속도를 너무 빨리 내려가면, 즉 내 몸속에 압이 너무 빨리 가해지면, 그 다음에 절대수압, 수심이 너무 깊어지거나 혹은 내가 사용하는 헬륨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61년에 제일 처음 이 헬륨 경련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로 러시아 사람이 이것을 처음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965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트 베넷이라고 하는 이분은 듀크 대학에서 일하면서 댄을 창설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고요.
그 영국의 로얄 네이비 피지올로지스트 생리학자로 일을 하는 동안 1965년에 이 병을 정식으로 공포를 합니다. 이게 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서구에서조차 이게 일반 다이빙 의사 뭐 생리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딱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67년경부터입니다. 이분이 젊은 듀크 대학의 젊은 그 피터 베레시시고요.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31년생입니다. 곧 그 저희 나이로 내년이면 9학년에 진입을 하네요. 원인은 일단 150m 이하로 내려갈 때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고압 지대로 갈 때 저희들이 뭐 100m 수심 그 다이빙을 할 때 원래 굉장히 천천히 내려갑니다. 특히 이거보다 더 깊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거의 1분에 불과 몇 미터, 즉 10m도 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 속도가 좀 빨라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그 어떤 수심에 도착해서 내 몸이 그 압력에 맞아 들어가면 안정이 되면 증상이 약해집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300m 이하 수심, 아주 초고심도에 내려가 있을 때는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일단 나타나면 거기서 오래 있어도 계속 그 증상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질소마취의 경우는 어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 사람마다 다이빙 할 때마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 고압 신경 증후군의 경우는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개인마다 차이는 없습니다. 나타나는 사람은 계속 그 수심에서 거의 항상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정상 볼게요. 처음에 뜹니다. 이렇게 손끝 발끝부터 시작해서 마치 파킨슨씨 병이 있는 분들처럼 이렇게 떨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간질할 때 오는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수중에서 같으면 소생하기가 힘들겠죠. 그거 이외에는 보통 좀 졸리고요. 그 사람을 실험적으로 저희들이 그 챔버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보면 뇌파 자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력이 장애가 오고 구역질을 느끼고 죄송합니다. 어지럽다고 하고 사람이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하나 저희들 중추신경계와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 증상이 이 고압 신경 증후군에서 나타납니다. 하강하는 속도를 지연해야지 예방이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실수록 낫고요. 또 물론 어느 정도 수심, 300m 넘는 수심까지 가게 되면 속도로도 제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강하는 동안 그 내려가다가 섰다가 내려가다가 섰다가를 반복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강 중의 정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그 헬리옥스에 헬리움을 조금 줄이고 질소를 넣는, 즉 트라이믹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심지어는 그 헬리옥스에 그 수소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하이드롤리옥스라고 하는 어떤 기체가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그 예방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이 병이 생겼을 때 뭐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 중에 술 좀 먹이고 혹은 마취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떨린 그 간질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미리 치료하기 위해서 항경련제를 해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런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고압신경 증후군은 한 번 더 요약드리자면 우리 레크레이션 레벨이나 어지간한 테크니컬 레벨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심도 다이빙 혹은 저희들이 포화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 이미 포화를 시키기 위해서 챔버에서 이분들에게 가압을 가할 때 이미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정상이 어떻고 뭐 뇌파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의 질병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압신경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HPNS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